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기행의 이경진입니다. 통신사의 여정 사행 일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왕인 박사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일친선협회의 상임 이사이신 배준영 선생님 모시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좀 남다른 시각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다른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배준영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 질문 있었죠? 제가 저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아보셨어요? 요즘 정말 알고 있어도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침 좀 맞아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침을 맞으시고 저는 맹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맹자가 남들이 한 번 하면 니는 100번 해라 그랬거든요. 콩고금이라고요. 네.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의 명칭이기도 하고요. 네. 콩고금이에요? 예, 네. 콩고금이가 가장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분들이 절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넘어가신 분들이죠.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네. 기네스북에 기록이 네. 돼 있다는 거잖아요. 콩고금이. 그 네. 일본어입니까? 콩고금이가? 혹시 뜻은 뭔지? 콩이 금이에요. 금. 네. 그래서 백제가 금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요. 네. 일본에 보면 금으로 시작되는 성이 많아요. 네. 뭐 카네무라시 네, 맞습니다. 뭐 카네자와 네. 금으로 맞습니다. 일본에 갔을 카네자와상 때 우리가 아시는 분도 카네자와상 있죠. 만났습니다. 네네. 앞에 금자 붙은 게 그런 네. 연유가 있는 거군요. 나는 김씨에 뭐를 더 붙였나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금과 관련된 직업이었을 수도 그 있겠습니다. 절을 짓는 분들의 그 회사 이름이 콩고금이에요. 그 앞에 그 금자를 저기 쓰죠. 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금칠도 해야 일본에 되고. 1000년 예. 이상 지은 그 거의 오래된 고찰,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다는 네네. 아니고 그들의 어떤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은 인도라든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절도 있습니다만은 네. 다는 아닌데 거의라고 말할 수 있죠. 거의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일본에서 정도로 네.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거나 그러니까는 국가 보물이죠. 그 네.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절은 보물이 많겠습니다. 네. 거의가 1000년 전에 오래된 고찰, 더구나 우리는 뭐 불에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들은 그 외래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의 싸움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오래 지속되고 보존된 것이 많거든요. 그 오래된 고찰이 거의가 우리 조상들이 가서 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네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견학을 가시잖아요. 네. 가시는데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을 일본에 가서 네네.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곳곳에 이렇게 저희들은 그 전에 학술 문제로 교토, 나라 이런 곳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의 보물이 거기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 같으면 뭐 고구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상이 있잖아요. 뭐 네. 백제 이 섬세하고 예술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신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를 가면 일본에는 뭐 예를 들면은요 고구려의 지붕에 네. 예. 밑에는 백제의 느낌에 네네. 뭐 신라의 느낌에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 게 있어요. 한반도 퓨전입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 가서 네.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불상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평화롭게 간 거죠. 그때는 뭐 빼앗긴다든지 가져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갔고 또 순조롭게 가는 그 과정에서 절을 지어야 됐고 또 절을 짓다 보니까 부처님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불상을 만들고 또 불상을 가지고 가고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 1000년 전에 아름다운 그 것들이 오히려 전쟁이 많았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남질 않고 그곳에 많으니 우리가 그 차원에서는 한번 가서 볼만하죠.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역사에 대해서도 그 역사성, 지역의 특성, 나라의 특성 이런 거 알아야 되겠네요. 고구려 지붕에 백제 몸체 뭐 이런 거를 알려면요. 부처님도 다 시대에 따라서 그 유행하는 부처님 상이 다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도 그래서 가미되어 저는 있는 오히려 것 그 같습니다. 시대 분들이 네. 더 재미나게 지혜롭게 사신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옆 나라랑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네. 하시면서. 네. 그래서 1000년 전을 들여다보는 게 네.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좋더라고요. 네네. 한일 관계, 뭐 이란 관계에 있어서 앙금 있는 부분이 많아서 한일 친선협회, 이란 친선협회죠. 이란 친선협회 상임이사님 다우신 발언이십니다. 현재에 매달리지 말고 시대를 건너 넘어가서 사실이었던 옛날 그것이 바로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네. 역사의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지나간 흔적으로 지나간 영향으로 현재의 우리가 있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찾는 것 그것이 역사의 그 뭐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인을 찾아서 왕인 유적지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네. 영암군에 가서 여기저기 봤잖아요. 네. 나주를 통해서 갔는데 서울에서는 영암으로 바로 못 가서 나주를 통해서 갔는데 나주 배는 못 먹었지만요. 영암에 이렇게 가서 보면서 그때 안내해 주신 분이 왕인 박사의 그 유적지를 다 돌다가 네. 우리가 이제 또 한 군데 간 곳이 있어요. 도선국사에 관련된 이야기던데 네. 왕인 박사를 모신 탄생지 뭐 이런 것도 도선국사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찾아가면서 바위 한 군데를 갔었잖아요. 구림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바위가 뭐 구림하고 관련돼 있다는데 그래서 구림이 무슨 의미인가 네. 이제 제가 또 알아봤더니 네. 도선국사의 어렸을 때 이름이다. 탄생 뭐 설화가 있는 거죠. 네네, 탄생설화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별로 조금 막 저는 옛날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막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걸 그러시구나.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사상의 발로인가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어떤 뭐 학설 같은 거, 학설의 방법 이런 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러는데 이제 도선국사 역시 그 탄생설화가 있어요. 네, 이제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부였고 아버지는 모른다고 하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새파란 오이인가요? 네네. 예. 예. 어머니가 가부셨는데 옛날에 네. 가부가 힘들었겠죠. 그 힘들게 삭바느질을 하고 그랬다는데 하루는 그 어머니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그런 건 이런 건 야사일 겁니다만 재미로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우물가로 나가서 동네 우물가에 가면 파란 오이가 있을 테니 그걸 먹으라 그랬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하기 집안에도 우물이 있을 건데 동네까지 나갔어야 됐는가 뭐 이런 생각하죠. 실제로 그 엄마가 한겨울에 파란 오이를 우물가에 가서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불러서 임신이 되죠. 네, 뭐 임신을 알아서 도선국사가 태어나시죠. 부끄러워서 먼 데로 가서 아기를 낳는데 한번 버리죠. 차마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숲에다 버리고 갔다가 하룻밤 동안 괴로워하면서 다시 아기한테 갔을 때 그때 이제 비둘기들이 9마리의 비둘기가 아니 그건 비둘기 구자 비둘기가 비둘기 무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구림이라서 난 9마리인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 그 9마리면 비둘기 구자가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홉 구자가 그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비둘기 무리라고 하니까 뭐 9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구해줬군요. 아기를 지켜줬다 그러죠. 아기를 감싸서 아기가 그렇게 세상 편한 얼굴이 있어서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고 집으로 데리고와서 잘 키웠다고 해요. 근데 또 이제 어머니도 뭐 13살이 돌아가셔서 또 도선국사가 어린 나이에 이제 속성은 뭐 김씨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치 않고요. 15살 때 출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빨리 깨우쳤다고 해요. 깨우치고서 방랑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산세를 보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 동양 사상의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풍수지리설의 대가이셨던 거죠, 이분이. 네, 그 풍수지리도 전부 다 이제 뭐 태극 음양 사상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 주역에 능통하셨다고 해요. 일설에는 주역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다 포괄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짚는 곳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보면
이제 신라 말기의 승려이신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고려의 첫 왕을 2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그 고려 왕들이 두고두고 이분을 아마 소중하게 칭송을 하고 그 소중한 분으로 둔 것도 어쨌든 자기 고려 왕의 시작을 이분이 예언하셨다는 점에서는 그 자손들은 소중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한 것이 거의 다 맞고 나중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전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가 이번에 왕인 박사를 통해 가지고 영암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못 가신 분들은 많지만 한 번 가신 분들은 저는 2번 이상 가게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면. 네네. 월출산을 봤잖아요. 그럼요. 그 월출산의 전기로 이런 그럼요. 분들이 태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그래서 그 산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다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우리나라다운 전기였지 않았을까. 그런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의 월출산을 거의 뭐 3분의 2 이상, 5분의 4 정도 저희가 올라갔잖아요. 네. 뭐 그 하나 남기고 거기서 멈췄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전혀 오르지 못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산에 발을 디디면서는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서 거기를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기가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산을 안 탄 지 오래됐는데 갑작스럽게 그 산을 올라갔는데도 네. 거의 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게 약간 그 풍수지리나 기나 이런 것은 동양철학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는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너무 남용하는 것은 좀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풍수지리의 원흉이 도성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제 이용이 되니까 그분이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처음으로 그 풍수지리를 우리나라에 완전 이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아까 말씀대로 송악에 이제 방랑수행을 할 때 송악을 지나가면서 어떤 길지를 하나 딱 봤는데 그 근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 사람이 왕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왕융이라고 해요. 그 왕융 그분한테 저쪽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제 아들을 얻는다. 네. 그리고 나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득남 득국의 길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장남으로 아들을 얻고 나라도 얻는다 하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과연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잖아요. 그래서 네. 훈요 10조에도 도성국사에 그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 훈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게 더 활성화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만연시켰다 해서 이제 나쁘게 이용되는 부분을 경계하는 의미로 도성국사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그때는 이제 무학대사라는 분이 또 그 설을 이어봤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예. 네. 기에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은 보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비보라고도 합니다. 예, 네. 예, 비보가 있죠. 네. 근데 보사가 보면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빼주는 건데요. 네. 이 기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 분이 참 잘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저는 실제로 도성국사가 앉아서 명상을 하셨다는 곳에서 한번 기공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제가 기공에 대해서 뭐 경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아직 모자란 저조차도 그 그냥 쩌렁쩌렁한 기를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월출산 자체가 기가 정말 그 정기가 느껴지는 곳이고요. 또 이분이 그 어떤 기공으로는 정말 어떤 한 대가를 이루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 철학이나 저희가 하는 동양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지인 그리고 이기
그리고 오행. 그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글에까지도 한글에 다 이어지는 사상이거든요. 그 네. 배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승려이지만 그 도를 이루신 분? 그것이 저는 조금 그거를 저는 백제라는 그러니까 신라 말기의 승려이지만 그 영암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네. 이분이 나중에 또 김천의 그 성암사라고 절을 창건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불교와 어떤 도를 이룬 것에 어떤 대표적인 분이 아니실까? 뭐 그런 좀 느낌의 그러니까 어떤 일개의 스님의 경지를 넘어선 분이 아닐까라는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불교에 보면 큰 선승들이, 큰 스님들이 불교에 이제 불교를 표방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그 이전의 모든 사상들이 녹아 있으면서 불교로 이제 융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네. 이게 또 얘기를 하다 원효대사, 보니까 뭐 의상대사 네. 그런 이게 또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또 신의 영역이 네네. 나옵니다마는 또 우연하게도 그러니까 영암에서 태어나신 이 도성국사가 네. 신의 승이다. 이래서 신승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아, 명성이 네. 신승이라는 명성이 음. 자자하셨거든요. 그거 음. 참 희한하네요. 영암의 왕인박사도 신의 경지에 이루어가지고 신사가 있는데 여기저기에 신사를 이루고 또 이 도성국사가 우연하게도 신승으로 명성이 자자하시고 네. 자주는 안 나타나시지만 한 분이 나타나시니까 신의 영역에 다다르네요. 그런 것이 저는 뭐 조금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월출산의 정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 국토를 본다면 어떤 뭐 백두산에서부터 뭐 금강산에서부터 이 네. 월출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기에 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봤거든요. 백두대간을 타고 면면이 내려오는 그 기운이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 산을 주로 하시는 산 타시는 분들 얘기도 그렇고 네, 풍수지리가 꼭 아니라도요. 네, 그 지질학자분들도 그렇고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척추라고 하잖아요. 백두대간에서 서쪽 끝으로 쫙 뻗은 그 이제 서남부 쪽으로 뻗은 게 영암 그쪽 뭐 영강 뭐 이런 쪽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전기가 다 흐른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쫙 가다가 마지막에 봉우리 하나 딱 생기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길지, 혈지가 되는 거잖아요. 태극이 뭉친 역시 태극과 음양 이경림 오행의 선생님은 역시 정수가 전문가시네요. 네, 아니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로 네, 그 도성국사의 풍수지리설도 다 음양오행설에 의거해서 더 네. 확장된 거잖아요. 풍수라는 말 자체가 장풍 득수의 줄임말인데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터전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강풍을 막아주는 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수나 농업 영수가 되는 하천이 있어야 되는 그런 배산 임수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그 밑바탕이 되는데, 거기에 자청룡 500호도 상관이 있나요? 당연하죠. 태극이 이제 혈자리예요. 네. 한 군데 기운이 딱 뭉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태극을 혈을 보호하는 것이 사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신사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주산을 뒤로 하는 주산이 우뚝하고 이러면 조상의 덕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걸 현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현무가 이제 북쪽이 되니까 왼쪽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좌청룡 우백호는 흔히들 많이 압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현무고 앞에는 이제 주작이라고 해요. 이렇게 현무, 주작, 그 다음에 청룡, 백호 이것이 이제 사신사라고 합니다. 네. 네 방위에 이제 이렇게 돕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세가 각각 달라야 돼요. 뒤에는 우뚝하고 조상들이 받쳐줘야 되니까 음덕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청룡, 우백호가 서로 감싸 안듯이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주작, 그거 이제 보통 안산이라고 하는데, 네. 눈앞에서 이렇게 깝죽대면 안 되잖아요. 흔한 네. 말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런 것을 사신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 같이, 그 이제 네 가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혈자리가 본인이면서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게 소우주 대우주의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혈이 되고 태극이 되고 이제 그 사신 뭐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인체로서는 그렇고 자리로서는 그게 명당자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신도 관련이 있는 거죠. 태극 음양,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 그 다음에 그 사신,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이런 것들이 다 태극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가지를 벌려서 나가는 거죠. 사신이 있으면 그 중심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점이 있으면. 그게 오행이 되는 거고 다섯이 되는 거고. 홀수 좋아하시잖아요. 네. 원장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홀수 많이 따지는데 네. 짝수는 벌어지면서 중심이 하나 딱 서야 되면 그게 이제 홀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 2, 3, 4, 5까지 쭉 나갈 수 있는 거죠. 5에서 한 단계 뛰어넘으면 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5까지는 그 평면인데 그럼 6이 되는 거예요. 6에서 육면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한 점을 딱 태극을 찍으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10까지 막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천부경 사상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은 이쪽을 공부해도 막 하다 보면 저쪽에 그렇죠. 다 연결이 겹쳐지는 됩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공부할 때 저건 미신이야 막 그랬던 것이 어느 날 문득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화련 관통을 하면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들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죠. 이 도선 오늘 풍수지리 얘기가 네.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네요. 도선국사를 말씀하실 때 풍수지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이분은 이 풍수를 처음 배우는 장소가 또 지리산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월주산, 월주산의 전기를 받고 또 지리산 지리산에서 그쪽에도 다 월주산하고 관련이 있죠. 네. 전라도가 굉장히 주로 산하면 강원도 많이 보고 경북 많이 봤는데 그 전라도 쪽에도 산이 아름다웠어요. 네. 다음 기회에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땅을 이렇게 형상에 맞게 해서 무령을 보시고 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대수 네.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화시키신 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이어져 가지고 서경덕 선생님이나 이지암 선생님한테까지 다 이어진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사상들은 결국은 시일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학문들이 다 이렇게 서로 옮겨지고 또 저쪽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막 연구하다가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내 것으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그게 융합되는 거죠. 용광로처럼 학문들이 그 지식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삶의 지혜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원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성국사 얘기에 제가 도성국사 얘기는 또 믿거나 말거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좋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YC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성국사에 한해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다음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세심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